안녕하세요. 심령동 네트워크 김국장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트위터를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법률을 잘 모르셔서 그런 소리를 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몇몇 분들은 법률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데 해석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전 관련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었는데,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한번 알려드리죠. 지금 사건의 최초 시작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08 개정에 관련해서 전해철 의원과 공차사와 그 다음에 김영환 의원이 각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었느냐, 전해철 의원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고발을 선거 도중에, 선거가 끝나고 취소했죠.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은, 그렇다면 공차사가 고발한 고발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전해철 의원 고발건에 관련된 사건 번호가 수원지검 2018 형제 260355입니다. 공차사는 수원지검 2018 형제 914775고요. 김영환 건은 이건 이정열 변호사 이야기였으니까요. 자기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개의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접수된 곳이 한 곳은 수원지검이고 또 한 곳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으로 모인 두 사건, 공차사와 전해철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사건으로 해서 같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병합된 사건이 하나는 취소가 됐고 하나는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김영환이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갖고 재정신청까지 간 겁니다. 그럼 재정신청까지 갔는데,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김영환은 후보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김영환은 후보자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공직선거법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은 가능했다고 칩니다. 근데 누구냐 하면 전해철 의원도 후보로 등록을 했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왜? 당내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선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은 취소를 했고요. 나중에. 그럼 남아있는 건 공차사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여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후보자, 정당,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는 당의 선거에 입후보했던 후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방지연을 이야기하면서 저기 웅진군에서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법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당의 선거의 후보자입니다. 김영환하고 남경필하고 이쪽만 가능한 겁니다. 또 한 분 또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능합니다. 후보자로서는.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 즉 중앙당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겠죠. 그 다음에 정의당도 그때 후보를 냈었으니까 정의당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구를 갖다가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죠. 고발을 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법률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봅시다. 후보자,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생각하듯이 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가 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에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자,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가 이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다르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출판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나 법률가들을 위한 특별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내용을 갖다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제가 찾았는데요. 2015년 2월 26일 날 선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2014 헌바 181 사건 전원재판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판시사항이 가해 재정신청권자를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 중앙당의 하남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안하고 재정신청 대상 범죄 공직선거법 243조 위반 죄를 포함하지 아니한 구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법의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위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헌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정 요지를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0조 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구 공직선거법 제273조 1항은 특히 중요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재정신청권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고발인에까지 재정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재정신청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권을 주지 아니한 것이다. 자, 정리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법률이 바라는 내용은 뭡니까? 이 법을 갖다가 해석해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해당이 되는 자만 고발을 하라고 얘기하고 고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지 않습니까? 후보자, 고소권자로서 후보자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그런데 그 선거구의 후보자를 갖다가 늘리기 시작하면 전국에 선거구가 몇 개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만 해도 지금 뭐 256개인가요? 그렇게 있죠? 거기다가 각 후보자들 다 넣으면 몇 명이겠습니까? 뭐 4명이 나온 데도 있고 6명이 나온 데도 있고 뭐 어디는 10명이 나온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죠. 옹진군의 군의원까지 하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그 지방선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상하게 얘기했네요. 국회의원은 아니죠. 동시 선거가 아니었으니까요. 후보자로 해서 지방선거였죠. 하지만 이 선거하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선거구도 다르고. 지방선거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전국적인 선거구를 계산하면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많은 선거구에 각각의 후보들까지 전부 다 이 재정권자가 된다면, 재정신청권자가 된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그렇게 늘린다는 건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고, 정당도 중앙당에 한한다라고 얘기한 건 중앙당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안 하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입법 취지가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 잘못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우스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글은 이정렬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자기 트위터에 올려놨던 글이고 누군가가 이걸 캡처를 하셔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정렬 변호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적어놨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 의원이나 공차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전해철 의원은 고발을 취소했죠. 그러니까 고발권자가 아닌 거죠. 고발을 한 사람도 아닌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공차사는 아까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이 보십시오. 고소권자 관련해서, 자, 공직선거법상의 이 고소권자 관련해서 고발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발인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켜볼게요. 고발인은 안 된다고요. 고발을 한 후보자 그냥 고발인은 안 됩니다.
일반 고발인들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재정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그리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뭐 수신은 송 XX라고 돼 있는 분한테 갔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면 수원지검 2018 형제 26035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번호가. 이 사건 번호 앞에서 보셨죠? 누구 사건 번호입니까? 이거 취소했다고 하는 전해철 의원의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사건 번호예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수원지검 2019 재정 6호라고 했으니까 이게 재정 신청한 거 6번째란 얘기입니다. 수원고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3월 5일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정 신청 들어온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6번째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 송 X라고 불리는 분이 우리 누군지 알죠? 알기는.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 무슨 민원 신청을 했느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이 해당 수원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왜 돌아다니느냐, 저기 장신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리셨었나 봐요.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8 형제 260355 사건이라는 건 취소한 사건입니다. 취소한 사건. 물론 병합됐죠. 병합됐으면 2번으로 나올 게 아니라 병합된 사건 번호로 나와야죠. 누구 걸로? 궁차사 걸로.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죠. 첫 번째 이상하고, 두 번째, 아까 이정렬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글에다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직선거법상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발자는. 근데 이게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크게 실수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뭐 여러가지 음모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법원 실수 많이 합니다. 법원이 실수했던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거 없습니다. 이건 사실 방지연이란 분이 실제로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지연이 옹진군 군의원 방지연이 아니라고 밝히셨고 이미, 그러니까 그쪽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들었다는 얘기가 조금 미심쩍은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정신청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 그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걸로 보면. 그러면 해당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준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음모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아니라고 하니까 한 번은 믿어드리고요. 믿어드리죠.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법원이 그냥 실수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후보자였으니까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후보자를 찾았고, 사람들이 찾은 후보자가 누구냐, 방지연이었다.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은 방지연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옹진군 군의원 그 사람이다. 이거 너무 나간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법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수원고등법원에서 취소한 사건 번호하고,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이 취소한 사건 번호와 궁차사가 고발한 사건 번호를 갖다가 병합하면서 먼저 접수한 번호를 살려놨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재정 신청을 했는데, 그 재정 신청을 한 사람은 추정컨대 공차사의 고발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발인이 한 고발은
재정 신청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인데 받아들여져서 접수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법률 전문가가 아니신 최모 번역가께서 각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수 있죠. 전문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법원이 실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더 많은 여러가지 이론을 만들지 마십시오. 음모론도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별 상관없는 방지연 군의원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법원이 접수받지 말아야 할 사실을 접수했다는 그런 실수와 이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엉뚱한 번호를 내려보낸 실수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런 걸 실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재정 신청이 뭐라 그럴까요? 인용되진 않을 거죠. 인용될 리가 없죠. 공소제기 명령에 내려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